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한 목사님에 대한 궁금증, 또 많은 엄해성, 심지어는 협박, 있지도 않는 얘기들이 지금 세간에 다 돌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신중하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신 정광훈 고문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따라 또 차가 원체 밀려서 지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게 보입니다. 일단 그 우파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 탄핵하고 다 감옥 보내고 이걸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요, 유승민하고 누구죠 또? 김무성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주면 뭐 하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당이 아닙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래서 저는 양당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직설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 저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대통령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부글부글 끓고 도대체 왜 기존 정치인들이 이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냐 하는 그런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1호입니다.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 300명 중 상원 100명, 미국도 상원이 그 넓은 미국인데도 상원이 1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원을 200명으로 하여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해서 미국처럼 하원은 경제 문제 그리고 상원은 국방 외교 문제로 미국식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제1호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제2호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원래 수사할 권리가 없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3,000명을 동원하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있는 것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거야말로 이건 국기문란이고 이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하려고 합니다. 자, 3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저는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실수한 것은 배제하지만 잘된 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4번째, 4호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되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되 관계단체가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제안군내에게 위임하라고 합니다. 제안군내에서 2명을 추천하라. 둘 중에 한 명을 임명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같이 이런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장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민 추천제로 예를 들면 기획경제부 이거는 은행연합회 그분들에게 장관을 추천하라는 거예요. 자, 5호 불법 투표의 주범인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이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을 할 것이다. 바로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왜? 이 상태로 중앙선관위가 다시 선거를 감독하면 보나마나 이재명이가 당선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때의 주장하기를 아니 선거인단과 선거 투표한 사람의 명단 그것만 하나라도 하면 대조해보자 했더니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을 한번 불러달라.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6호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대만식 현장 투표, 현장 개표를 시행을 하여 헌재를 폐기하고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둔다.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를 둔다. 7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로 어리석었든지 공부를 잘못했든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국민들의 60%가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40%는 주사파, 개딸들, 종북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나머지 40%도 속히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 국회는 야당 여당 둘 다 범죄 집단입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 9호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한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뒷부분을 보면 반국가 세력을 이것을 척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반국가 세력의 제도가 뭡니까? 간첩입니다. 간첩. 지금 간첩이 황장혁 선생님 말씀에는 5만 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김국성 선생님은 아니다 이거야. 황장혁 선생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야. 15만 명이다. 15만 명. 그러면 간첩들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죠. 직파간첩입니다. 15만 명.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의 제1번은 간첩들입니다.
척결하고 10%. 그 다음에 이제 간첩뿐이 아니라 간첩을 동의하는 사람까지도 다 척결을 해야 됩니다. 제10%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간단합니다. 독일은 삼성전자 같은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독일은. 제가 이것을 프레스센터에서 포럼까지 했어요. 왜 독일처럼 못하는 거죠? 못합니까? 독일도 인구가 우리하고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독일처럼 못합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제로로. 사실은 실업률이 3%가 되면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3%. 실업률이 3%면 제로라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11호. 결혼하는 자들은 무조건 국민주택을 무료로 공급하여 저출산을 막아낸다. 지금 인구 감소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위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애기 안 낳아버리면, 결혼 안 해버리면 나라 없어지는 거죠. 애 낳기로 유명한 중국 사람들이 살살살살 기어들어와서 중국 먹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을. 이러한 재앙적인 사실들도 야당 여당들이 모르고 말이지. 무슨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자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주택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금 보십시오. 탈북자가 34,000명이야. 34,000명들요. 한국에 내려온 탈북자들이 이거 전부 다 국민주택 공짜로 다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주택을 무료로 왜 못 주는 겁니까? 얼마든지 자원이 있습니다. 12호. 관광객은 환영하되 전 세계가 지금 한국으로 놀러 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추방할 것입니다. 13호. 간첩죄는 국내자를 비롯한 외국의 간첩죄까지 막론하고 무조건 처벌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법이 없으니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안했어요. 이 법을 만들어간다. 아직까지도 안 만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외국 간첩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상에 외국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 사람들이 저 부산에 있는 미국 함대를 2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까보니까 2년 동안 판을 까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간첩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영종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국정원으로 바로 가서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더니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호. 문재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악법을 원천 폐기한다. 저는 문재인 때문에 3번 감옥을 갔습니다. 이 문재인은 범죄자입니다. 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법안을 원천적으로 폐기할 것입니다. 15. 국정원의 기능이
저하되었으므로 지금 국정원이 국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간첩도 못하게 됐어요.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하에 FBI라고 하는 특수기관을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여 특별한 사건, 특별한 범죄는 수사하도록 한다. 미국 FBI 잘 아시죠? 자, 16호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옮겨오도록 한다. 자, 왜 그 사막에 미국이 라스베가스를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 사막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냐? 미국이 전 세계 수출을 하면 달러가 다 나가잖아요. 그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하여 하와이와 라스베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출한 달러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아예 사고로 딱 떠서 제주도에다 옮겨서 세계 제1의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호 새만금 낭비하는 태양광 이것을 철거하고 이건 문재인이가 만든 겁니다. 지금 새만금의 발전이 일어납니까?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다 철거하고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18호 대부도 완료 바로 요 건너편에 대부도를 개발하여 대지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 국내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또 19호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 문제가 국채가 천문학적입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더 확대한다. 그렇습니다. 20호 국가 예산을 도둑질한 단체는 저는 회수한다. 주로 좌파 단체들이 다 도둑질하고 있어요. 이게 거의 100조 가까이를 도둑질하고 있어요. 좌파 단체들. 이것은 원천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호 한미일 관계를 더욱더 강화한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이 안보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어할 것입니다. 22호 2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탈북자를 100만 명 이상 유치를 한다. 지금 3만 4천 명입니다. 이건 너무 적습니다. 100만 명만 대한민국으로 다시 유치를 하면 아마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3호 이승만의 건국기동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건 헌법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실현한다. 이건 제가 과문에서 노래 부르듯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개딸이든지 주사파든지 빨갱이든지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으면요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과의 싸움에서 만약에 이승만이 졌으면 여기 있는 기자 여러분들도 다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승만의 지지율이 1.8%밖에 안 돼요.
건국 대통령이 1.8%라고 하는 지지율이 있는 나라가 지구촌에 있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미쳤어요. 미쳤어. 정신 나갔어요. 오늘날 경제 6위, 군사력 6위가 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방산 지금 수출 K9 전투 비롯하여 T-52 훈련기를 비롯해서 심지어 K 미국이 비밀로 공개하는 비밀로 덮어놓는 스텔스기 이거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24호 6.3 대선을 연기하기를 촉구합니다. 무슨 선거를 2달 만에 정책도 없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정책 토론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8명 중에서 이제 4명이 또 골라졌어요. 앞으로 그들도 정책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정책입니까?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당선되려고. 그래서 6.3 대선을 연기하여 대선과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되 대통령을 4년 중임제 미국처럼 해야 됩니다. 4년 중임제 그래야 긴장을 하죠. 5년 단임제로 해놓으니까요 후반기에 개판 쳐버려요. 대통령들이 다 개판 쳐버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사이클을 맞추고 그리고 중간 선거로 2년 후에 지방자치 선거를 하되 그때에 국회의원 중에서 범죄자들을 딱 선거는 2번만 해요. 2번만. 그럼 무슨 분기별로 선거를 다 하고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딱 선거는 2번 해. 국회의원 중에서도 결석이 된 사람들은 2년 후에 그때 다시 재선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앞으로 120개 정책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10개씩을 계속 발표를 할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봐요. 조금 전에 나의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는 어느 당과 관계없이 이재명까지도 내 정책을 수용하는 자들은 어떤 후보라도 연대할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연대할 것입니다. 뭐 어느 당 후보든지 관계없이 내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은 연대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자, 이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기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주제도 무제한입니다. 시간도 무제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해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무제한 그리고 주제도 무제한에 대하여 우리 기자들과 함께 뭐 공개 토론회를 좀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질문하신 분이 많을 텐데 제가 거수하면 지적을 할 테니까 마이크가 가는 분이 자기 소속과 이름을 좀 밝히시고 지금 이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 아니. 언제이죠?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언제 질문을 안 받아요. 아니 당신은 범죄인이야. 아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야.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할 거예요. 메이저 언론들. 메이저 언론 없어요? 네, 뉴스엔조이 안기루 기자입니다. 뉴스엔조이? 네.
뉴스엔들도 메이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이저, 아니 좀 예의를 지켜서. 자, 잠깐만요. 메이저 언론 유튜브도 이거 다 있는데, 저 지상파 방송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끌어내. 끌어내. 나가란 말이야. 나가. 끌어내. 그게 끌어내. 나가. 아니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 나는 여기 주인공이야. 권재현. 아니, 자, 봐봐요. 나가요. 본래 권재현. 저 사람. 권재현이요. 권재현은요. 자,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이요? 자, 그럼 기자가 해고요. 아, 잠깐만요. 더 이상 말하지 말고 권재현은 아니, 지금 당사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기자회견을 여기서 질문하는 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권재현은 빨리 나가란 말이야. 괜히 기자회견 듣지 말고 나가. 빨리 나가. 우리 저 경호원들 빨리 권재현 추방시켜. 자, 만약에 이런 식 되면 질문 한번 받겠습니다. 자, 아니, 순서를 이렇게 하시죠. 지상파나 중앙방송, 그 메이저 언론이 먼저 순서를 가는 게 아니에요. 편리상,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아, 차별한다고 얘기를 내가 드리잖아요. 아니, 지금 소속이 어디에? 아니, 지금, 소속이 어디냐고. 소속도 밝히라고. 아니, 말하기 전에 소속부터 얘기해봐요, 소속. 아니, 소속부터 얘기해야되니까. 뭐라고요? 인터넷 기자협회장? 인터넷 기자협회장은 저기 신혜식인데. 아니. 아니, 근데 편파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권재현만 나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은 여기 계시라고. 아니, 선생님은 계시고 권재현 빨리 나가요. 권재현 나가기 전에는 아니 이거 인터넷 기자들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은 이따가 정식 질문하시고. 아니 그거 봐요. 그 인터넷 기자들 회장이요. 나도 인터넷 기자들 해오는데 그거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하면 되겠으면 내가 너무 좋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약간 사람 보는 눈이 있고 근데 이번에 대통령 되보니까 다 배신자가 되어보니까 세상에 장차관들도 다 배신자가 되어버렸어. 이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믿을 놈이 없구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동의합니다. 또 계속 여기 이제 목사님으로 불러야 되니까 후보님으로 불러야 되니까. 불러도 돼요. 대선 후보에 오셨으니까 그 언론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렇지. 기자들의 질문을 다양하게 받고 메이저 마이너면 안 받을 거가 아니잖아요. 소수자 그리고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순서대로 메이저부터 먼저 해가지고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질문 다 받을 텐데 시간도 무제한 그 다음에 주제도 무제한 내가 다 받는다. 자, 한 가지 좀 이해를 좀 구할게요. 이게 지금 기자회견장입니다. 정부회장도 아니고 수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자회견의 취지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기자회견장에서는 자기가 궁금한 질문을 후보에게 묻고 후보가 어떤 답변을 하는지 진위 여부는 본인이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해서 보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수사하든지 따져보고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내 생각을 이랬는데 이거는 기자회견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까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전차상도 이렇게 하시죠.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 그리고 아까 보세요. 질문을 하나 하고 돌아왔다 내 차례 안 오다가 4개 5개 한다 이랬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하고 차례를 내 차례가 다시 왔는데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보면 기자회견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자, 다음 말씀 했잖아. 안 하신 분
정광훈 목사님 대통령 후보 진출에 대해서 일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올려드린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기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한 총리와 김문수, 한덕수의 양강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양강 구조로 이루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유익하고 이재명이를 이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모든 문제는 실상적으로 쉽지는 않지만은 어떤 파워에 대해서는 아마 누가 더 좋을 것인가 국민들이 각자 계산을 하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서로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그러지만은 다 면밀히 따져보면은 김문수 후보는 정당에서 지지율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에도 싸워보고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도 싸워본 장본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인권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하죠. 그 다음에 사실 하고자 하는 밀고 있는 힘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덕수 총리는 지금 이 공직에서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 대통령은 상당히 훌륭하고 또 좌측이나 우측이나 거의 중도 입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민주당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흡수할 수는 있고 막상막합니다. 사실 어느 누가 좋느냐 이거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싸울 수 않은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견해입니다. 이번에 오본 자유민주연합회 미디어 유튜버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강화 영종도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힘을 실고 판단해 주는 분도 많습니다. 거의 다. 한편은 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좋은 입지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과의 싸움 경쟁이 아니라 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을 타선에서 이끌어낼 사람, 국민을 가장 행복하게 할 사람.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그렇게만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파면과 그 다음에 탄핵으로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정책을 수용하지 않고 30명이라는 탄핵을 만들고 야당의 그 아주 경고망동하고 못된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 좋다 나쁘다 판단해서 이 장관들을 선택하거나 할 때 한두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그런데 100% 탄핵.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100%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 속에서도 그 같은 식솔 중에도 그 탄핵을 앞당서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신임했던 한동훈의 배신 정책에 아마 그렇게 가장 원인이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가 된다, 한덕수가 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또 탄핵에 네 번째 탄핵을 들어갈 수 있는 야당은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막을 준비라고 따지면요, 가장 막을 준비를 잘한 건 사실은 광화문에 정광훈 자유통일당이 막을 준비를 가장 잘 됐어요. 단지 문제는 그 자유통일당에서 한 3대 의원도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도 아니죠. 부정선거로 완전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인재를 만들지 못했어요. 부정선거만 아니었어도 아마 서너 명은 아마 국회의원은 아마 선출됐을 가능성은 사실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정광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출마로서의 그 내용을 지난번에 한 거를 제가 보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기독교계에서 다시 한번 울렁거리는 게 있습니다. 사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정강훈 목사님 입장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거는 이 당도 저 당도 믿지 못하고 특히 국민의힘도 믿지 못하겠다. 그럴 바에 내가 나서 그냥 진짜 마음 같으면 새로운 도전하고 싶은데 막상 정치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천만 서명으로서 국민의 그 혁명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국민이 지금 50% 반반이 아직까지는 좌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중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힘이 센 정당에서 중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후보들은 자꾸 중도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개인적인 속에서는 강력하게 후보가 이 결정을 짓고 일어나면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은 강력한 사람 원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눈치 본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사람, 정책을 강력한 사람. 그래서 민주당이나 더불어당에서는 이 국가의 그 강력한 비전을 제시를 못해요. 근데 자유통일당에서는 가장 그 제시를 좀 정확하게 하는 게 자유통일당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가장 소외시키고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 같이 동행하겠다. 이 말은 자유통일당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힘을 쏟아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목사님이 뭐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누구도 밀데가 없다 보니까 혼선이 되니까 이렇게 발표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대통령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정말 제대로 자유통일당이 원하는 그것을 잘 조건을 서로 맞춰준다면 이거는 나라가 사는 거고 국민들 사는 거 안정권이고 이로 인해 주사파나 부정선거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장 그래도 잘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왕자 자리를 이 대통령의 수반자를 다 놨습니다. 그리고 수란 내란 수계라는 제목을 하고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란 수계는 야당들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가장 잘 전달한 사람이 자유통일당의 전강훈 목사님 고문입니다. 국민을 일깨우고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기독교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자유민주목회자 연합회에서 우리가 자유목회자 미디어 연합회에서 영종대 우리가 토크쇼를 가졌어요. 몇 명, 한 8명이 가졌지만은 각자의 다 발언 속에서 우리는 의미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대통령 후보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투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사파로 일러는 공산당을 몰아내지 않고는 될 수가 없고요.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하든지 그냥 지금적으로 대통령만 된다는 마음만 먹으면 또 일시적으로 야당의 저력에 밀려나고 탄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막강한 힘을 검찰의 힘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밀어내는 거 보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한 밀어붙이기예요. 옳지 않은 거에도 밀어붙이기 선수들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100석 이상 있으면서 배반 정책, 자기 당을 대통령 밀어내는 정책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8명 중에 다 당선이 됐다면은 이 쌍권들은 그들을 밀어내는 거. 근데 여기다가 당의 의지도 없고 있는 조금의 그 입지가 있다 해서 한덕수 총리를 밀고 김문수는 물러나라는 그런 강압적인 정책은 국민의힘의 여당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당도 아니죠. 대통령을 쫓아냈으니까 여당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정책은요, 좀 더불어민주당의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울 줄 아는 사람, 외곽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싸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덕수 총리는 그냥 경제대통령 잘 남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임시로 물러나고 다음에 차기 안전될 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더 싸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요, 가장
공산당과 싸우고 이재명과 싸울 사람은 김문수 후보자가 아닌가를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결정적인 실수가 좀 있습니다. 강화문에 2019년보다 나와서 그렇게 돌파했는데 어느 순간에 강화문의 세력을 극우라고 몰아내니까 정치로 들어가면서 서서히 멀어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발설을 안 해요. 김문수 그 후보가 가장 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올라간 격상은요, 청문할 때 다 잘못했다 인사인데 자기는 꿋꿋하게 꿋꿋 문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기가 올라간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 자기 꿋꿋 정세를 이끌어 나가면 올라갈 수 있던 거. 환경에 따라 정치인이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은 인정받죠. 그래서 정강부사 화가 나는 겁니다.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정치로만 들어가면 읽지를 못합니다. 국민들이 좋다 그러면 여론을 가지고 그래 좋을 것이다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여론은 조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양당 후보는 두 사람이 결여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거는 싸움이고 날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한덕수는 국민의힘의 그 비대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아마 유연 작전을 쓸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분. 정말로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고 싸울 수 있는가에 우리 중심이 서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의 원로들이나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제의를 못해요. 제지를 못해요. 그리고 판단을 흐려요. 싸울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옳다고 밀어내는 사람 없어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 김문수 후보가 앞장서서 차명진이 전 의원만 왔더라. 지금은 싸우는 시대니까 김문수가 최고의 적격이다. 그 말을 잠깐 저도 인용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은 전쟁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6월 3일 대통령 얼마 남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 한덕수가 당신이 하시오 이번에는 그리고 자기가 물러난다면 가장 보기 좋은 연합이고 연합인데 그것이 안 되면 서로 간에 뒤엉키면은 정강 목사님이 어느 누구도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나 자유통일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거야 그러면 3파전하면 이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정강 목사님은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확고부당하게 내가 전강원 목사님 자유통일당의 입지를 그대로 이행하겠소. 그래는 사람을 밀어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이재명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강력하게 그 두 사람이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이 선까지 올랐으니까 내 의지대로 하겠다. 그러면 강화문에 여러분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대통령 못 됩니다. 20만, 24만의 대통령의 이 힘을 받은 건 윤석열이가 그 힘 때문에 된 거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강훈 목사님이 그거는 우리 이 정강훈 강화문 때문에 됐다고 몇 번 자랑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맞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강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도 버티지 못하고요. 윤 어게인이란 걸 지금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윤 어게인의 정책을 발표하며 나는 그 사람의 정책을 그대로 따르겠다. 정강훈 목사님 큰 그림을 그린 거를 지금 두 후보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이 조직과 자기 개인의 욕심을 내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가장 입지가 좋은 대통령 후보의 경지로 올랐지만 두 사람이 똑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도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3일까지는 좀 신경을 같이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